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온 이듬입니다. 네, 이제 길기만 하던 겨울도 끝나고 벌써 이제 봄이 찾아왔는데요. 다들 꽃구경은 다녀오셨나요? 저는 그냥 동네 근처만 조금 돌아다녔는데 날씨도 되게 많이 포근해졌고 또 꽃들도 많이 예쁘게 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더위도 추위도 이제 둘 다 타는지라서 따뜻한 날씨가 다가오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번 달 알라디너 TV의 주제인 독서 루틴입니다. 제가 하루 동안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책을 읽는지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제 독서 루틴과 함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이 펜타메로네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소개는 먼저 독서 루틴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책 읽는 시간을 길게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짜투리 시간에 잠깐 책을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올린 언박싱이나 아니면 리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편집을 좀 주로 읽는 편이에요. 단편집은 이제 호흡이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빡 읽기에 좋고 또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이제 결말까지 쭉 읽을 수 있어서 저처럼 시간을 많이 못 내는 분들, 그리고 뭐 만약에 시간을 많이 못 내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편집을 좀 주로 읽는데 바깥으로 나갈 때는 지금 이 책도 단편집인데도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책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해서 가방에 좀 무리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전자책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전자책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구매를 하는 경우가 보통 있긴 한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읽는 책을 전자도서관에서 똑같은 책을 이렇게 대여를 해서 읽는 편입니다. 요즘에 막 전자책 구독 어플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저는 이제 집에 사놓고 읽을 책들이 쌓여 있고 또 아무래도 종이책을 조금 더 이제 소장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이라서 저는 책들은 중고 매장에서 주로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또 시간을 제가 막 독서를 위해서 많이 시간을 내는 편이 안 되다 보니까 구독 어플들은 따로 이제 이용은 하진 않고 그냥 알라딘 이벤트 혜택으로 뭐 100원씩 적립하는 이벤트나 아니면 룰렛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는 이런 작품들이랑 어울리는 ASMR이나 아니면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를 잘 찾아가지고 틀어놓고 읽는데요. 이렇게 읽는 이유는 좀 더 이제 집중해서 과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휴식 시간 개념으로 책을 읽는 편이라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다만 저랑 다르게 약간 조용해야 더 책에 집중이 잘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잠들기 직전에 자려고 할 때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오디오북이나 오디오 드라마를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의 경우에는 저는 해외 이제 BBC 라디오의 오디오 드라마들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도 좀 계속해서 해야 되는 편이다 보니까 오디오 드라마들을 좀 자주 이용하는데 BBC 라디오의 오디오 드라마들은 일단 컨텐츠가 무료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BBC 공식 사이트나 아니면 어플을 이용하시면은 많은 오디오 드라마 그리고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그냥 오디오 컨텐츠들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또 주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예전부터 막 60년, 70년 대부터 만들었던 그런 오디오 드라마들이 쭉 쌓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웰메이드라서 듣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막 효과음들도 사용하고 성우분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가지고 정말 드라마처럼 연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듣는 재미가 쏠쏠하고 그래서 영어가 좀 어느 정도 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은 리스닝 연습도 좀 되고 또 재미난 작품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인 오스틴이랑 에드거 앨런 포 등등 고전 작가들의 작품들이 지금 풀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연재 시리즈물 그리고 뭐 SF, 역사, 뭐 과학 다큐멘터리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장르가 다양하니까 그런 좋아하는 장르별로 골라서 듣는 게 가능합니다. 어린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동화나 아니면 뭐 역사물을 되게 유머스럽게 유쾌하게 만든 역사 컨텐츠들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들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 BBC 라디오 컨텐츠는 여러분들께 좀 더 빨리 이든 호러 고딕체 영상으로
우돌포의 비밀이라는 고딕 호러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함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컨텐츠가 좀 미뤄져가지고 이렇게나마 지금이나마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우돌포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접하고 싶으신데 이게 한국어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원서를 읽기엔 또 너무 긴 작품이라서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BBC에서 제작한 오디오 드라마로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시간짜리라서 읽고 싶으셨던 분들은 그걸로 읽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 오디오 드라마로는 예전에 EBS에서 그 라디오 문학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 명작 소설들 그리고 한국 소설들을 오디오 드라마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도 하고 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방송이었고 저도 되게 즐겨 들었던 방송이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려주신 게 있어서 혹시 어떤 건지 잠깐 들어보실 분들은 그 방법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분들이 출판사랑 요즘에는 콜라보로 이렇게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보통 중고 매장 단편집을 사가지고 전자책을 이용해서도 읽고 또 오디오북이나 오디오 드라마를 이용한다는 거 이게 제 독서 루틴이었습니다. 별건 없지만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서 루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펜타메로네라는 작품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테일 오브 테일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영화는 그렇게 막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냥 그렇게 막 유명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 바로 이 펜타메로네예요. 원래 우리가 읽는 동화들이 다 민담에서 계속해서 전래되어 왔고 또 원전은 훨씬 더 잔혹하다는 점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유명하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민화와 동화들을 엮어가지고 액자식 구성으로 만든 게 이 펜타메로네라는 책입니다. 이탈리아의 잠바티스타 바실레라는 분이 만든 걸로 그 아라비안 나이트랑 좀 흡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10명의 아낙네가 5일 동안 하루에 10편씩 얘기를 해서 총 50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각 날마다 막간극으로 만담 같은 게 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55편 정도 얘기가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이 되게 꽤 두꺼워 보이는데 이야기가 되게 쉽고 또 내용이 흥미로워서 금방금방 읽는 편입니다. 여기 안에 55편 정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거나 한 책은 아니라는 거 바로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들의 작가 특유의 수사법, 그러니까 막 묘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장황한 탓에 이런 문체에 익숙하지 않다면 좀 읽으면서 정신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담 특성상 앞뒤 상황 설명이나 아니면은 과정 좀 없이 그냥 빠르게 바로바로 전개가 되는 약간 황당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긴 호흡이나 아니면 천천히 진행되는 얘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읽으면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책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 만담극도 이렇게 각 날 끝에 짧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각 얘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글씨로 짧게 이번 해당하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요약본으로 제시가 먼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작은 글씨는 좀 건너뛰시고 이렇게 읽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영화에서는 이 50편의 이야기 중에서 딱 3편만 골라가지고 좀 각색을 한 뒤에 이렇게 그 각색된 얘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영화도 되게 상당히 잘 만들었고 또 영화의 미술이 되게 환상적으로 그리고 그 동화 특유의 잔혹함을 잘 살려가지고 극화를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영화로도 감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얘기가 영화에 수록이 되어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요. 바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살가죽이 벗겨진 여자라는 요 작품이 첫째 날의 10번째 여흥에 해당한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얘기였는데 이게 영화에 수록돼가지고 되게 반가웠었어요. 이게 나이 많은 자매가 그 여색을 밝히는 그런 왕을 유혹해가지고 젊은 처녀인 척 속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젊음, 그리고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뤄지는
그런 참극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보통 주로 다루고 있는 요 소설 속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가장 돋보이는 얘기였습니다. 되게 잔혹하면서도 좀 신비롭고 또 모든 인간들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을 다룬 얘기라서 씁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인데도 영화 속에서는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려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책 속에서도 물론 잘 표현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극화는 짧은 얘기로 느끼기보다는 되게 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영화 속의 그런 다른 두 이야기도 되게 좋긴 했거든요. 그 세 가지 다 좋긴 했는데 다른 얘기들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미 2015년인가 16년 영화라서 거의 7년 전 영화인데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고양이 체레넨톨라라는 얘기도 좋았었는데요. 제가 동화 신데렐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얘기가 그 신데렐라에 영향을 준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콩쥐팥쥐가 있고 또 중국에도 연화였나? 뭐 이렇게 해서 중국에도 신데렐라랑 비슷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이탈리아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만 그 이탈리아의 신데렐라에서는 다른 나라 신데렐라들은 다 착하고 약간 이런 주인공들인데 여기 이 신데렐라는 좀 잔혹한 인물이라는 점이 특히나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탈리아의 잔혹한 신데렐라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책에서 먼저 접했었거든요. 그 책이 지금 아직 있을 텐데 잠시만요. 네, 바로 이 뜨끔뜨끔 동화 뜯어보기라는 딱 보기만 해도 되게 오래된 책인 게 느껴지시죠? 되게 얼마나 좋아했던 책인지 막 손때가 묻고 이랬는데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긴 한데 되게 쉽고 유쾌하게 잔혹한 동화의 원전을 좀 이렇게 파헤쳐주고 또 비슷한 다양한 동화들을 이렇게 막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서 뭐 저처럼 동화 자체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대상인 책이지만 뭐 유치하거나 하진 않고요. 되게 코믹하게 유쾌하게 잘 풀어낸 책이니까 가볍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동화책들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각 국가의 민담집들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동화책 전집이랑 민화집 전집 이런 것들을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예쁜 사파들도 있고 이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전 특히 어린 시절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왔던 민화집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읽었던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있는 작품들이랑 좀 흡사한 얘기가 많아서 그런 기억들도 났고 또 신데렐라, 뭐 장화시는 고양이 이런 유명한 작품들 외에도 어디선가 읽었는데 좀 약간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그런 얘기들이 같이 이렇게 실려 있어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예전 기억도 나고 이래서 새록새록 좀 이런 기억들이 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민화집 중에서도 러시아 민담집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거기에는 바실리사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뭐 바실리사가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간 영이 이런 이름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실리사라는 등장인물이 되게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 민담에서는 막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엄마가 물려준 인형이었나한테 막 과자를 주면은 인형이 해결책을 막 알려주고 또 막 러시아 마녀들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절구공이를 타고 날아다니고 막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진짜 몇 번이고 막 질리지도 않는지 진짜 계속해서 읽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왜 너는 그 책만 읽냐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또 오랜만에 다시 읽고 싶어집니다. 네,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동화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짧은 시간에 흥미롭게 조금씩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꽤나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제 좀 거리두기가 풀린다는 말도 있고 또 점점 코로나의 기세도 많이 주춤해가지고 슬슬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희망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젠 뭐 너무 마스크에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런 자유로운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설렘이 되게 커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다들 방심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 네, 안녕.